2019년 1월 2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연설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대만 국민들은 독립이 오직 난관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 어떠한 형태의 행동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언론과 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비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지금 시진핑이 추구하는 독재는 중공 건국의 아버지 모택동의 시대와 닮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모택동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대만 통일은 모택동조차 못한 일인데 자신이 그걸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모택동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중국은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진핑 정권 하에 지금 중국 국내에선 소수민족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반대파 숙청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론 1대1로와 같은 팽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모택동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 회에선 모택동이란 인물의 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을 중심으로 194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한화 인민공화국 인태전이라. 모택동은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이라고 불리는 농공업 생산 증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당 간부들의 지도와 허위 생산량 보고 등으로 인해 생산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약 4천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 모택동은 결국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 유소기가 취임했습니다. 그 뒤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 모택동은 큰 도박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에는 모택동의 친위되었던 학생 조직 홍위병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적대계층에게 끔찍한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한편 문화재나 종교시설 등을 파괴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문화대혁명의 정체는 유소기, 등소평, 팽덕회 등 당시 집권파를 제거하여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모택동의 권력투쟁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짜고짜 정적들을 다 체포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명분을 만들고자 중국이 문화면에서 공산주의를 잊어버리고 자본주의의 길을 가려 한다는 식으로 홍위병들을 이용해 선전선동하여 당 간부 당국자들과 교사, 교수 등 지식인, 학문 권위자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반동 분자들 뒤에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바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 유소기, 등소평 등이다 라고 선전선동,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택동이 전면에 나타나 그자들을 모두 잡아 넣으라고 호령을 함으로써 결국 그는 다시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학생 시절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명하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996년 당시 저는 10살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쁘다, 자본주의자다, 지주 출신이다, 혹은 지식인 출신이다 등등 아무렇게나 뒤집어 씌워 선생님들을 막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선생은 우파라서 안 되라고 말하면서 잡아다
학생들 앞에 데려가서는 반혁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널빤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반혁명 죄를 뒤집어 쓴 선생님들은 신장 부근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 등으로 보내졌고 중노동을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지식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 모두 1억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널리스트 하리모토 신씨 역시 초등학교 시절 문화대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었다고 하셨는데 문화대혁명 때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요? 네, 그 피해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원한 관계에 있던 동료들로부터 몽둥이로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혹시 그럼 당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런 광기에 편승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한 경우도 많았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원한을 분풀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1억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1976년 모택동의 사망에 의해 문화대혁명은 사실상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모택동 사후 그의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모택동은 신격화되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언론과 종교에 대한 탄압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는 모택동 시대의 중국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이 소수 민족이고 이슬람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베이징 정부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위구르인들을 소위 재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에 감금하고 24시간 세뇌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은 이슬람교에 대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망명한 기독교 목사 곽보승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상당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당시 약 80억 원을 들여서 건축했는데 단 하루 만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은 철거 날짜를 통지해왔고 그러자 신도들은 안에서 24시간 머물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교회를 허물면 우리도 이 안에서 같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달 정도 항의를 계속했지만 공산당은 경찰을 투입해 신도 모두를 끌어내어 체포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서 많은 항쟁을 했지만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십자가를 내리고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걸게 했습니다. 시진핑은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을 보고 자라서 모택동을 아주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언론 탄압과 자유 억압은 옛날 모택동이 하던 짓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는 문화대혁명 등 잔혹한 역사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끝나야 되고 이제 끝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막스레닌주의라는 것은 사실 사악한 잡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산당 정권 자체는 악마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권력을 잡고 난 후 내몽골, 위구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해 중국 영토로 편입시킨 모택동. 그런 독재자 모택동을 추앙하는 시진핑은 지금 1대1로 구상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패권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통일은 모택동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역사에 남겨질 테니까요. 경제 발전을 이루어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중국은 지금 문화대혁명 때와 같은 암흑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